자, 이렇게 행정학 맨 처음 배울 때 개념을 경영과 비교해서 잡고요. 그다음에 정치랑 비교해서 잡아요. 근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어려운 정치하고의 비교를 다뤄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라이브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하는지, 반응 어떤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 좀 가장 쉬운 거 잡았습니다. 자, 우리 경영, 행정과 비교할 때 경영 뭡니까? 민간 기업이 돈 많이 벌려고, 민간 기업은 돈 벌려고 경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 자신의 돈 벌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행위들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리, 비용 관리 등등 뭐 인력, 자원 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관리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게 민간 기업이겠죠. 그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도 다 똑같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시간과 비용, 자원 등을 관리하는 행위들을 하죠. 이거는 자, 목표는 다양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측면이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도 하고 민간기업도 하고 정부도 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목표는 다를 뿐. 자, 그래서 행정과 경영을 비교할 때 공통점 한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것도 우리도 다 똑같은 것이다. 근데 이제 민간 기업이 하는 경영하고 정부가 하는 행정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목표가 다른 거죠, 목표가. 뭐 이렇게 아주 쉽게 풀어서 부담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라이브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뭐 지금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행정학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라 뭐 내용 다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혹시 행정학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지 어려운지 또 피드백을 주세요. 라이브 강의의 장점이 뭐 피드백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 또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이게 일방향적인 강의인 그 일반 인강하고 좀 다른 차별화된 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뭐 자주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만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더 다음 주부터 또 어려운 걸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제일 쉽게 설명해 줄 거지만 처음 배우는 것들, 원래부터 어려운 것들 하다 보면 또 강의에 또 집중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이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안 된 사람 없죠? 행정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민간 기업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경영은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행정, 뭔가 정부가 하는 거야. 정부도 뭔가 목적이 있죠. 정부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든 공통점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측면은 공통점이다. 이게 뭐다? 시간과 비용을 관리하고 자원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 시간, 비용 등등 자원을 관리하죠. 또 시간을 어디다 씁니까? 게임하는데, 노는데, 공부하는 데 써야 목표 달성. 여러분들 합격이란 목표 달성 하겠죠? 이렇게 수단이 좋아야 또 목표를 위해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목표 달성이 더 빨라지고 목표 달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 경영, 정부, 민간기업 우리 모두 똑같다. 이렇게 경영과 행정의 공통점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 그러니까 민간기업하고 목표는 다르죠. 민간기업은 지 돈 많이 벌려고 사익 실현, 개인적인 이익을 실현하려고. 그에 비해 행정은 공익 실현이죠. 공익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전체 국민들 행복하라고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늘려주려고. 그래서 특정 집단, 특정인의 사익이 아니라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이익,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은 똑같지만 본질적인 목표가 다르더라. 이렇게 행정의 개념을 잡아갑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분명히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도 사실은 공익 실현을 위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영업인원 제한 등등 뭔가 우리한테 강제력을 행사했어. 마스크 써! 마스크 안 쓰면 벌금! 이걸 갖다가 국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강제력을 행사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뭐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권리가 제한되겠지만, 자유가 제한되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더 큰 공익이란 걸 위한 것이다. 물론 그 기준이야 애매하지. 분명히 피해를 보는 집단들도 있고 자영업자들 등등 그렇지만 피해를 보는 집단들이 있지만 그래도 더 큰 이익을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권력,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민간기업이 돈 많이 벌려고 국민들에게 고객이 강제력을 행사한다? 말이 안 되죠. 불법이지 불법. 이런 차이점들 뭐 어렵지 않죠? 당연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목표의 차이가 난다. 이걸 파악했으면 다른 차이점들은 제가 여기는 이제 단어만 적혀 있지만 설명 들어보면 아주 쉬워요. 자, 그리고 경영 같은 경우 대상 고객입니다. 고객 뭡니까? 물건을 사거나 살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근데 행정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겠죠?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누구는 뭐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 제공하고 누구는 제공 안 하고 그럼 안 되겠지. 정부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상에서도 차이가 나겠죠. 쉽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거 환경이 경쟁적이냐 독점적이냐 이것도 별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마트에 우유 사러 갔어. 우유 딱 하나 있나요? 한 종류 있나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회사에 다양한 우유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 민간 기업들이 서로 우유 많이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이 심할 때는 여러분들 맛이 없는 우유가 비싸. 그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은 맛있으면서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계속 서비스의 품질을 개발해야 됩니다. 고객님들이 원하는 거 대응성을 높인다라고 해요. 고객 대응성을 높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저렴하게 생산해야 저렴하게 팔 수 있죠. 생산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도 개발하고 엄청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품질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우유가 맛대 가리 없고 비린맛만 나는 우유가 난무하는 게 아니다. 우유 팔려면 이 수많은 우유 경쟁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더 깔끔하면서 맛있는 우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지방, 무지방 등등 뭐 별의 락토프리 등등 뭐 이런 거 개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행정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부 몇 개요? 우리나라 정부 몇 개요?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죠? 경쟁에 대비되는 게 독점이고요. 행정,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부족하죠. 경쟁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혹은 공공 서비스 국민들은 내 취향 아니어도 더럽고 치사해도 그거 쓸 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대응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요인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 독점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뭐 신공관리론, 뭐 거버넌스 이론들이 되게 되는 것이고 요거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1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좀 서론이 길어가지고 자 어쨌든 뭐 내용상으로는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해설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쉽게 한번 접해 보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제 풀려고 시험 공부하려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가볍게 다뤄볼 거예요. 자 그때 아까 행정과 경영의 수단적인 측면은 공통점이다. 차이점, 공통점 구분할 문제가 나오거든요. 공통점 이걸 갖다가 다양한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행위이다. 시간과 비용을 관리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요건 이제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겠지만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서 고안된 게 관료제거든요. 요런 것들을 수단으로 활용한다 라고 시험 문제가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자료, 교재들은 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싹 정리를 해놨죠.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 이렇게 나와요.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 되겠죠.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겠죠. 행정조직 구성원 원칙상 법령의 신분이 보장돼줘. 공무원 법으로 신분 보장되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에다가 구분되는 차이점 물어봤는데 관리하는 행위, 관리적인 성격, 이건 수단적인 성격으로서 민간기업도 하죠, 행정도 하죠, 둘 다 하죠, 다 하는 겁니다. 차이점 아니다, 공통점이다, 땡. 이런 문제가 나오네. 참고로 이건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인데요. 일단 라이브 강의에서는 책은 그냥 보지 맙시다. 이걸로 끝냅시다. 딱 더 찾아보지 마시고 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앞단원이라 그런지 되게 쉽게 받아들여지네요. 뭐 행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쉬운 내용이죠. 이해가 쏙쏙 되네요. 좋아요. 아무튼 뭐 어려운 내용도 다루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해봅니다. 또 이 문제도 행정과 경영의 차이로 적합하지 않은 거 하면서 관료제적 성격이보다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장치를 관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경영도 하고요, 행정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거. 관료제적 성격 면에서는 차이가 없죠. 이건 공통점이죠. 역시 또 차이점 물어보면서 공통점 땡으로 내는구나. 그래서 뭐가 적합하지 않은지 골라낼 수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옳은 내용들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라 좀 생략을 했고, 추구하는 목적과 능률의 산출 기준이 다르겠죠. 목적도 다르고 목표 달성을 했을 때 기준도 다르고, 평등 원칙 적용 범위 또 어렵게만 설명했지만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하느냐, 우리 기업에서 물건을 살 고객만 대우해 주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행정은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등등 옳은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이제 저도 맨날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 채팅창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하면서 좀 가볍게 세절식 컨셉으로 저도 처음 해봐. 처음 해보는데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일방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너무 무겁고 그냥 1시간씩 2시간씩 막 들어야 되고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이제 화요일 저녁에 가볍게 보고 가볍게 소통하고 또 이걸 통해서 오늘 공부 더 잘 되고 일주일 내내 잘 되고, 그걸 이제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채팅창에 내용상으로 궁금한 것들도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라이브 강의 이런 식으로 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또 반영해서 이거는 행정학을 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정규 강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창구니까요. 이렇게 한번 또 같이 만들어가 봅시다.